안녕하세요, 하김입니다. 자, 오늘 2025년 7월 24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알트 매매하기에 앞서서는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애매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비트는 어제 횡보를 했습니다. 그 전날 쭉 상승했던 부분을 거의 다 되돌리는 무빙이 저녁에 나왔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흔들어 제끼다가 살짝 올라와줘 있는 상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제 다 올렸다가 어제 다 빼고 그 다음에 오늘은 또 올라와 있는 상태다. 즉 그냥 이 내용만 가지고 봐도 비트는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횡보하는 구간 내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제 도미넌스 말씀드리면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 비트 도미넌스 상승을 하고 테더 도미넌스가 상승을 하면 알트 도미넌스랑 이더 도미넌스만 하락하게 될 건데, 그러면 비트가 가격 횡보를 하더라도 알트 같은 경우에는 와장창 깨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작게는 5%, 10% 그러면 20배, 10배도 청산이고, 더불어서 많이 빠지는 건 20%씩 빠지게 되면 5배도 청산이다. 그래서 저는 도망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으니 경계해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상황이 어제 바로 나왔죠.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이더리움 분석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보통 3파 연장 임펄스의 경우 1, 2, 3, 4, 5의 형태 혹은 4, 5의 형태로 채널 상단 혹은 채널 중단을 다시 밟고 한 번 더 고점을 따주면서 한 파동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경우 조정을 받는다면 채널 상단까지 조정받는 경우도 상정해야겠다. 이게 최소 되돌림이라 생각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역시나 그대로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선제적으로 튀어야 될 자리에서 튀고 하루 정도 늦게 나왔다고 저한테 그 전날의 댓글에서는 아반꿀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쨌든 저희는 많이 버는 것보다 덜 잃고 위험을 감지하고 피하는 게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날도 적게 흘렀지만 어느 정도 흘렀고, 그리고 어제 한 번 더 빠지면서 굉장히 큰 하락이 있었어요. 알트 기준으로는 제가 어제 밤 10시쯤 캡처해둔 내용입니다. 그 상황에 보면 뭐 11%, 9%, 8%, 뭐 작게 빠진 건 2, 3%부터 크게 빠진 거는 10%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예상했던 범위 내로 빠졌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저는 선물을 하고 알트 롱을 받은 입장에서는 익절해야 될 타이밍이 맞았다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브리핑 드렸던 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 봤을 때 저 정도까지 감안해야겠다. 이 채널 상단까지는 빠질 것 같다라고 봤고 탁 찍고 반등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어제 방에다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한번 보세요. 제가 단기적인 조정에 대해서 예상을 했고 저는 어제 숏을 먹긴 먹었거든요. 그런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좀 늦었지만 영상에서도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 이유로 잘 보고 숏을 들어가서 현재 수익 중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는 이만큼 오른 데에서 지금 요만큼 기껏 조정 나온 거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역추세인 건 인지해야 한다. 역추세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대세 상승장의 일부만을 먹는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물론 이게 큰 추세의 전환이면 이게 좋은 타점이 되겠지만, 길게 끌고 갈 타점이 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저는 눌리더라도 상방을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게 역추세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추세를 잡고 있다는 부분을 꼭 아셔야 한다. 이 역추세를 잡고 있다는 것의 의미는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수익분을 세이브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풀홀딩해서 내가 끝까지 먹을 거야 라고 해봐야 어차피 이만큼 오른 거에서 요만큼 많이 떨어져 봐야 이만큼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 역추세라는 걸 인지하고 줄 때 먹어놔야지. 여기에서 진짜 장이 좋으면 그냥 이대로만 눌리고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포지션이 터질 수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지금 수익이 달달하다면 꼭 챙겨놓고 욕심을 좀 버려야 한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역추세는 수익 챙기고 풀홀딩보다는 분할 익절이나 리스크 관리를 해라. 스탑로스를 당겨놓든지 익절 로스를 세팅을 하든지 이런 부분들은 꼭 하셔야 된다. 그게 역추세의 필수 조건이고 필수 대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부분은 그래서 영상에서도 또 한번 형님들께 당부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영상 서두에 말씀드린 게 뭐였어요? 참 애매한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애매한 구간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비트가 현재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횡보 후에 그대로 갈지 혹은 그냥 하락할지 요 두 가지의 부분이 아직은 좀 애매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아직도 ABC의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고점을 못 높여줬잖아요. 아직 하락하는 추세가 깨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더 높은 가능성을 보는 건 저는 횡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비트 기준으로는 지금 뭔가를 하기에 되게 애매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 박스권 내에서만 매매를 하던지 혹은 돌파든 혹은 하락이든 어떤 부분이 나와줘야 뭔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도 추세를 들락날락 하면서 애매하게 지키고 있고 큰 무빙이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매하다고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고, 두 번째로 애매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알트예요. 자, 알트에 대한 부분들을 볼 때 우리는 이더를 많이 보잖아요. 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와 이더를 비교해서 볼 때 키 맞추기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쏘고 횡보를 하고 있고, 이더는 그 당시에 여기까지 쏘고 횡보하는 동안 한 발 더 올려쳤어요. 그렇게 되면 키 맞추기를 했다, 이만큼에 대한. 자, 그랬는데 키 맞추기를 할 동안 비트가 기다려줬어요. 그 다음 수순이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더 조정할 때까지, 조정을 마칠 때까지 같이 횡보해주고, 그리고 얘가 먼저 출발하고 얘는 뒤따라 스물스물 올라가는, 얘가 도미를 빨면서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도미가 오르기 어렵기 때문에 횡보 정도만 이어가는 거죠. 이더 도미넌스가 횡보해주고 혹은 약하락해주고, 왜냐, 도미가 이쪽으로 들어갈 테니까 약하락이나 횡보를 해준 상태에서 얘도 가격적인 횡보를 해주는 것. 그리고 나서 얘가 다시 도미가 풀리면서 이더가 쭉쭉쭉쭉쭉쭉 똑같이 이런 식으로 지금의 구조처럼 한 발 올려치고 횡보하면 한 발 올려치는 만큼 따라갔다가 여기에서부터 횡보할 때 쭉 한 번 더 쳐주는 이런 흐름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같이 크게 가격 조정을 한번 받을 것인가. 그게 어떤 흐름이냐라고 하면, 키 맞추기가 끝났고 얘가 버텨내고 있었는데 이더가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얘도 한번 끌려 내려가 버리는 상황. 그리고 나서 얘가 먼저 출발하고 여기에서 뭐 바닥을 다져주던지, 얘가 출발했으니까 스물스물 따르려 올라가다가 얘가 다시 쉬면 얘가 쭉 치고 나가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얘가 먼저 치고 나가고 얘는 쉬키고, 그 다음에 또 얘가 쉴 때 따라 나가고, 요런 식의 흐름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두 가지 다 애매한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여기에서 횡보가 끝났고 얘가 먼저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알트들은 큰 상승이 있을 거라기보다는 스물스물 올라가게 될 거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미를 빨고 올라갈 거니까. 원래대로라면 사실 알트는 조금 더 빠지는 게 맞아요. 얘가 출발해서 도미를 빨잖아요. 흡성이 나면 알트들은 좀 빠지는 게 맞지만 투심이 좋아서 기간적인 횡보로 밀 수도 있겠다. 자, 그러면 기간적 횡보를 할 때 저희는 사면 되겠죠. 얘가 갔으니까 도미 풀리면 얘가 갈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알트의 선택지는 바로 간다 보다는 횡보 아니면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는 거죠, 상방보다는. 자, 그렇다고 보면 둘 다 지금 사야 할 이유가 있는 자리냐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없어요. 만약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풀시드보다는 여기서 횡보해? 그러면 여기에서 일부 받아보고 조금 더 빠질 거를 생각해서 여기서 한 2차, 3차까지 받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하락하는 경우도 생각했을 때도 여기서 1차 받아보고 내려올 때 2차 받아보고, 좀 강하게 빠진다 싶으면 더 밑에서 3차를 받아보고, 이런 식으로 분할을 받을 자리지 여기에서 올인해서 받을 자리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비트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해서, 비트가 기간 조정을 끝나고 바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한다면 풀시드까지 박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분할적인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채널이든 아니면 제 생각에는 이 중단이든 둘 중에 한 자리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중단까지 빠진다면 한 파동, 그 다음에 여기서 채널 튕기고 반등 줬다가 한 파동 정도 빠지고 그 다음에 출발하겠죠. 여기서 자리를 깔고 시간을 끌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요 두 구간에 맞춰서 한번 매매해보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애매한 구간이 조금 지나가야 윤곽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비트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다 보인다. 횡보, 그 다음에 ABC로 아직 하락할 가능성에 대한 것들이 두 가지 다 살아있는데 만약에 가능성을 생각하자면 6대 4 정도로 횡보가 조금 더 높다고 본다. 그러면 우리는 비트 기준으로는 매매할 때 횡보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게 좋느냐? 라고 하면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상승 추세라고 보고 박스를 잡아놓고 하단에서 매수를 받거나 혹은 돌파가 난 다음에 매수를 받거나 혹은 상단에서 숏을 쳐보는 게 현재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매매 방식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애매한 구간 내에서 매매를 하기 싫다라고 하면 이 기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 그래서 비트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현재 상태에서 테더 도미넌스는 상승하고 비트 도미넌스도 횡보를 하면서 빠지지 않으니까 상승을 하는데 나머지 도미넌스가 이더랑 알트에서 빠지고 있다. 현재 상태에서는 알트 롱을 치기에는 조금 무서운 장세가 맞다. 눌린 자리에서 분할 매수를 받거나 혹은 횡보를 확인한 다음 바닥을 다져주는 걸 보고 바닥 다진 기준으로 매수를 보는 게 좋겠다. 즉 조금 더 침착하게 매수하는 게 좋겠고 그 매수 자리 역시 저는 풀시드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분할로 받는 게 좋겠다. 확실하게 비트가 상방 출발을 했다고 하면 어차피 알트들이 따라갈 거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한 게 좋겠다. 그래서 현재 비트도 알트들도 여유있게 대응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영상을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올리던 시황이 조금은 띄엄띄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노트북을 갖고 가서 영상을 찍을 수 있을 때는 찍을 텐데 아무래도 여행을 간 거기 때문에 매일매일 올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요번 주 다음 주까지는 띄엄띄엄 할 거다라고 미리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솔직히 요번 알트 오를 때 좀 버셨잖아요. 버신 분들 많이 있고 저희 방에서도 수익 많이 나셨다고 들리는데 자, 버셨으면 조금 인출을 하셔서 가족들과 여행을 가거나 혹은 맛있는 걸 드시러 가시거나 혹은 사고 싶으셨던 것들이 있으시면 사고 돈 버는 보람이 있어야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 입장에서도 번 게 있으면 그걸로 전부 매매하시지 마시고 우선은 인출해서 안 쓰더라도 빼놓으시는 리스크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그리고 항상 댓글 남겨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